기대되는 마음으로 연불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주 뵈니까 좋아요. 시장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약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더는 못 가고 내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내리지도 아시겠지만 좀 답답한 게 일본이 이제 관세 협상을 타결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일 우리도 중요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8월 1일. 예, 8월 1일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방송 촬영하는 시간까지는 지금 협상은 하긴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조만간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결과물이. 이제 그거 때문에 뭐 증시도 방향성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금주에 뭐 이슈들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네. 근데 미국은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어쨌든 꾸준하게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삼성바이오,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있었고 뭐 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실적을 발표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소음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약간 뭐 지연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오픈 AI는 아니다 뭐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정말 뭐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2차 전지가 이번 주도 추가로 또 강세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2주 연속 좀 상승한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조금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이제 사실 관세 협상도 있는데 이번 주에 조금 피곤했던 게요.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밸류업 하면서 좋은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뭐 증권거래소를 다시 인상한다. 우리나라는 한 종목에 50억 가져야 이제 대주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대주주는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10억이 되면 해당되는 개인투자가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연말이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되돌리는 거는 좀 지금의 정부의 정책과 좀 반대로 가는 거라서 소액주주분들의 반발이 또 심한데 이게 뭐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제 개편이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시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국내 증시에 약간의 또 발목을 네. 약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발목 잡히는 뉴스가 나와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네. 것 같고요. 관세를 비롯해서 뭐 실적 발표 등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표가 된 게 미국과 일본의 15% 관세 무역 합의이기 때문에 저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본은 상당히 빠르게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이제 일본이 관세율도 예상보다 15%니까 굉장히 낮췄죠. 그렇죠. 25에서. 잘한 거죠. 근데 가장 놀랐던 거는 자동차는 빠지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관세 원래 12.5인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부과했던 2.5까지 합쳐가지고 15%로 이제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15%로 낮추면 사실 토요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GM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면 15%만 부과하면 되지만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지만 지금 25죠. 25가 적용돼 있고 각종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GM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50% 관세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만드는 게 더 비싸집니다. 아, 차라리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네네. 더 싸져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상황상.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은 불만이 이번에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던 건 트럼프가 원하는 걸 줬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750조고 쌀 시장을 이제 열겠다 네. 약속을 했고요. 보잉 항공기 100대 주문을 받았어요. 보잉. 예, 거기에 진짜 알래스카 말씀해 LNG 주셨다. 프로젝트. 이거 다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다 원하는 걸 사실상 그냥 그대로 다 들어줘 버린 건데 이걸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죠. 네. 들어주니까. 그래서 네. 아마 자동차는 원래 대상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자동차까지도 풀어줬고 일본이 제일 원했던 건 자동차 관세거든요. 예,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빠르게 무역 합의 이끌어낸 거, 뭐 트럼프의 의지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걸 그대로 좀 들어준 게 좀 가장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원하는 걸 얻었다. 자, 우리는 이제 8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25일로 예정됐었던 2+2 회의는 이게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이제 왜 갑자기 일정을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엄청난 외교 걸레거든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메일로 하루 앞두고 그러게요. 안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것도 이유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무장관 일정이 일정.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그렇게 나온 거죠. 아, 우리의 요구 조건이 뭔가 지금 안 맞는 건가? 대화하기가 싫은 건가? 이런 아니면 이제 협상? 약간 유리한 이제 협상을 위한? 너무 중요한 회의잖아요. 여기서. 근데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주가 다시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날 네. 빠졌지만 날짜가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번에 그 이제 하워드 러터닉 그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재무장관은 빠지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자부 장관 김정관 상자부 장관이 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만났어요. 그 80분 동안 회담을 한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수장들이 이제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의 산자부 장관과 미국의 상무장관이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협상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을 텐데 최종 결정은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요구한 걸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한 이제 결재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발표는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될 텐데 이제 합의도 중요한데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일본만큼은 관세를 인하시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자동차 관세가 20이고 네. 토요타는 15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이건 좋아할 수가 그쵸, 없는 그쵸. 거예요. 예, 오히려 피해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상대적이니까. 예전에는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피해보면 토요타도 똑같이 피해보는데 만약에 일본보다 관세가 더 높으면 이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올 텐데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되고 그거에 상응하는 뭘 줬을 때 이제 관세 인하가 가능한 거니까 그게 뭔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본처럼 아마 15%까지 인하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기대감.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은 있지만 뭐 저도 지금은 이렇게 딱히 이렇게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히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쪼록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최소한 일본 정도는 했으면 일본만큼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악재입니다. 이건. 네, 그러게요.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부터 순서대로 좀 볼게요. 테슬라분들을 비롯해서. 이 테슬라가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이제 당일날 마이너스 8% 빠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알아요. 뭐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실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몇 개 분기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성향이 힘들어도 잘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가 그 기대로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이번엔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힘들다. 네. 몇 개 분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몇 개 분기라는 거는 결국 내년까지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분들이 봤을 때 내년까지 좀 실적이 안 좋은 건가? 당장 좋아지기 어렵나? 근데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대감은 큰데 그게 당장 돈 벌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정상화되려면. 근데 전기차라도 잘 팔리면 이걸로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신사업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렇죠.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가 트럼프 정책이 테슬라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 이제 살 때 보조금을 이제 안 주거든요. $7,500. 그거 이제 폐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될 요인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 정책에서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를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럽이라든가 좀 미국 내에서 그 정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반감 때문에 일부러 좀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장 이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래서 이제 히든카드로 나오는 게 이제 싼 저가 전기차. 요거를 원래 25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좀 미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놓을 텐데 과연 이제 얼마나 팔릴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그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데 미래 성장 동력은 맞는데 그 간극 요걸 좁힐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이런 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좀 당분간 조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좀 더 빠져주면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싼 편은 아니에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 로보택시나 이런 기대로 많이 오른 건 맞거든요. 네. 맞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이렇게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저는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흐림이네요. 흐림. 네, 기상도가.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맑음 쪽으로 가보면은 알파벳. 이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시장 평가는 어땠나요? 시장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는 사실 별로 안 올랐는데 왜 평가가 좋냐면 전 사업부가 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또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검색도 잘 됐고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가 핵심인데 여기가 무려 32%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테슬라랑 비교되냐면 본업을 잘해요. 지금 일단. 아. 예. 근데 이제 테슬라는 본업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번 돈으로 뭐 하냐면 이제 AI 투자하는 거죠. 네. 그래서 AI 지출을 늘리겠다고. 원래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더 늘려서 850억 달러로 상향해 버린 거예요. 지출을 더 하겠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또 올랐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다 대부분 데이터 센터 지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정말 훌륭하다. 뭐 대부분의 평가는 너무 좋다. 네. 또 웨이모 있죠. 이 로보택시 테슬라랑 경쟁하는 여기도 계속 지금 서비스 지역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순항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구글의 걱정은 그거예요. 다른 건 걱정할 게 없고요. AI 이렇게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려예요. 주주 입장에서 아 이렇게 너무 투자 많이 하면 이걸 진짜 나중에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가 이 걱정은 사실 좀 있어요. 투자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 정말 놀라운 실적을 내줬고 어쨌든 알파벳이 미국 빅테크에선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좋은 실적을 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발표하는데 기대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AI 회사들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일단 잘 끊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 네. 그렇죠. 그 아마존하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실적이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업 구조도 비슷한 게 많고 이제 근데 시장 관심은 그거죠. 알파벳처럼 AI 투자를 또 늘릴 것인가. 요 기대는 하는데 네. 일단 좀 워낙 많이들 투자하니까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발표한 기업 또 하나 살펴볼게요. GE 버노바라고 이 LNG 터빈 기업 있는데 GE 버너버가 하는 거는 이제 LNG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터빈. 그 터빈이 전력을 만드는 건데 이 사업하고 전력기기 사업을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도요. 이번에 실적이 왜 잘 나오냐면 결국 데이터 센터예요. 그 기승전 그냥 다 AI랑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LNG 발전소에서 이렇게 LNG 발전소의 터빈 수요가 느는 건 결국 발전소 수요가 는다는 얘기고 발전소 수요가 왜 느냐면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전력의 기본적인 건 데이터 센터 공급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알파벳 실적과 GE 버너바 실적을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로. 그래서 그걸 좀 보여줬고 근데 이 회사가 LNG 터빈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1등 기업인데 이 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발전 전력망 분야에서 투자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이 도래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작이란 얘기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사이클의 초입. 초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주가가 발표한 날 14%나 폭등해 버렸죠. 근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경쟁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에너빌리티가 세계 한 5등 정도 될 거예요. 터빈으로. 네, 터빈. 터빈이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만드는 업체는 적은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원전으로만 사실 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원전이 핵심은 맞는데
이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간 터빈도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세계 3대 업체가 다 싹쓸이 했는데 얘네가 이제 만들기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물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황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AI와 관련된 이 발전 쪽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 계속 좋다. 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냐면요. 기대는 하는데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기대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근데 지이버노바 CEO의 얘기로는 이게 진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동종 업종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네.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한 단어로 이게 뭐다라고 정의하면은 이게 최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렇게 네, 정의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앞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뭐 단 한 건의 계약도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오픈 AI는 이걸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면 뭐가 진짜일까요? 기업의 말을 믿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보다 올해도 한번 기억나요. 엔비디아 한번 휘청인 적이 있어요. 올해 이제 주가는 좋았지만 한번 이제 3월 달에도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그때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망을 한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이거 좀 취소하는 게 나오는 것 같다. 임대 계약 같은 거. 네. 그럼 이게 AI가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잉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후로 며칠 후에 뭐가 나왔냐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AI 지출 지금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결국엔 올라왔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업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뭐 결론은 모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계약을 하나도 안 맺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픈 AI가 반박을 한 게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더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홈페이지에다 그냥 글을 써버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거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프로젝트 취소 혹은 지연을 반박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지금 텍사스 쪽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사하고 있어요. 예, 직접 하고 있고 그 사진을 진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대놓고 네, 반박했네요. 대놓고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근데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원래 트럼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되게 유명해요. 이 서로 사이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픈 AI를 좀 더 말을 좀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오픈 AI는 용량을 더 늘릴 것이고 지금 AI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여기 참여하는 회사들이 오픈 AI, 일본의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파트너십 맺었는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많아요. 옛날에 일론 머스크도 저 소프트뱅크 돈 없을 거다. 못할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한 적이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근데 불만이 어쨌든 많았죠.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삽은 떴고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칩도 들어가고 아까 제가 지이보노바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데이터 센터 착공하는데 지이보노바 그 가스터빈 있죠. 이게 들어가요. 거기 이제 주변에 발전소 쪽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저는 그 생각은 좀 동의할 수는 있어요.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게 100이면 80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고는 있기 때문에 속도 지연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거대 산업이 우리가 100을 원한다고 속도가 100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실제 시작이 됐고 샘 알트먼이 뭐라고 했냐면 숫자로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인다. 근데 이건 정말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정말 문제 너무 힘든 크고 예. 복잡해서. 근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본다면 우리가 방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게이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렵겠죠. 네, 쉽진 않아요. 이름만큼이나. 네,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AI 액션 플랜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 의미도 좀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AI 액션 플랜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 AI 주도권을 확보해서 세계 최강의 AI 대국이 되겠다. 이걸 선포를 한 거예요, 실제. 행정명령도 지금 서명을 했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중국보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렇게 건설할 때
각종 인허가 다 빨리 규제 풀어주겠다. 사실 그 데이터 센터 부지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좀 규제가 있었어요, 일부. 근데 그것도 많이 해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만 구축하는 건데, 이것도 빠르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원전이나 지열 발전소 같은 거를 배치하도록 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액션 플랜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도 서명을 했고요. 규제 완화, 신속 구축, 우방에 대한 AI 수출, 그리고 중국 거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간 뭐 우방이 그런 아니니까. 그런 쪽은 이제 배제하고, 그리고 중국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어쨌든 AI에만큼에 있어서는 좀 진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실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전력, 뭐 터빈 계속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최대 전력망의 경매 가격이 22%나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실 미국 최대 전력망은 뭐야? 이제 이런 궁금증도 네. 가져봤거든요. 근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전기 이쪽이요, 민영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다 다르고 전기요금도 다 다른 걸로 아는데, 우리 한국은 아니죠. 한전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구조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전력망에 있어서 전기를 판매하는 건데 이 경매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PJM이라고 하는데, 왜 이 회사가 좀 화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전력 경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버지니아주예요. 근데 버지니아주가 미국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기 요금이 올랐다는 건 뭐죠? 네. 전기 판매 요금이죠. 경매를 붙였는데 전기 요금이 오른 거죠. 22%나 역대 최고로. 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버지니아 주에는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은데,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지금 수요 때문에 서로 이제 경매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받아요. 전기를 할당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전력기기나 미국의 또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까지 지금 실제로 오르고 있고, 이게 모든 건 결국 또 AI랑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건 정말 거대한 산업이에요. 산업이고 숫자로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경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5에서 5%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전기요금까지도 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력기기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도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주가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고민은 그거예요. 이거 진짜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언제 팔아야 매도 되냐. 이제 이 고민은 실제 그러겠네요. 있어요.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네.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고 계신 기업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게 효성중공, 그리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산일전기. 네. 이 두 개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을 하거든요. 변압기 같은 걸.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이 오른 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네. 이런 쪽인데, 뭐 어느 것 하나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 좀 골고루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거지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떤 주제도 보면은 관세와 뭐 AI, 전력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 업종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상승한 거에서 두드러지는 것들은 역시 AI와 관계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중에서 조금 더 이 흐름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2차 전지 쪽이거든요. 배터리 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저는 조금 더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셀이죠. 이제 대표 기업들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았던 업종이 건설기계. 여기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다 잘 나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도 업황이 이제 돌아서더라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서 일회성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배터리랑 이제 연동돼 있는 거죠. ESS.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은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았던 사업부가 ESS. 네, 에너지 저장장치. 우리 지난주에 네. 얘기했던. 요거는 또 잘 나왔어요. 테슬라도. 그래서 ESS 관련주들도 조금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서 2차 전지, 뭐 ESS, 건설기계 이런 쪽은 다음 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건설기계, ESS. 자, 이번 주에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의 이가영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음식료 쪽인데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습관인데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되게 좀 제가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좋았어요. 공유해 주세요. 좀 설명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제 진짜 대세가 됐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한류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처음에 한류 때문에 잘 된 거죠. 그때 막 드라마. 불닭볶음면 막 챌린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도 잘 팔립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촉매제가 됐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습관이 돼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 뭔가 아메리칸 드림 같고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맥도날드 먹는다고 뭐 우리가 미국 문화를 동경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나의 햄버거지.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햄버거 먹으면 뭔가 이제 미국 문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시절 실제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는 아예 하나의 식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햄버거라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매운맛 챌린지가 유행한 지 8년 지났거든요. 네. 근데 K 매운 볶음면의 수출 열기가 식지가 않아요. 챌린지는 거의 끝났는데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K 콘텐츠가 그 조력자로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만 했지 그 음식이 글로벌 소비자의 식탁에 놓여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거는 다른 문제다.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달고나 커피 기억하시죠? 2020년. 2023년에 그 아시게 트레이더 조스의 그 냉동 김밥 수출해가지고 한국에 기억나시죠? 유튜브에서 뭐 확산돼가지고 근데 더 이상 유행을 안 해요. 미국에서. 그 지속 가능하지 네, 않아요. 안 왔어요. 수출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네, 네. 1, 2년의 유행 차이로 그냥 네, 끝나버렸거든요. 그건 불닭볶음면 유행이고. 잘 됐는데 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유독 미국에서 잘 돼요. 왜 그래요, 진짜? 동남아는요, 이게 지표가 나왔는데 동남아 6개국에서 2019년에 그 점유율이 1.6이었어요. 이 불닭볶음면이. 근데 지금 2.5밖에 안 돼요. 거의 점유율 변화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3.5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2.2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동남아는 이미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볶음면이 많아요. 기존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음식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있고, 그러니까 양념. 굳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불닭볶음면 있구나. 인기가 원어된. 많은데. 네. 네. 미국은 근데 미국은 없어요. 없던 게 이런 나타났어요. 매운 볶음면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라면이 주로 일본 기업들이 좀 약간 미국에서 맞아요. 인기가 네, 많았는데. 선점하고 있었죠, 미국 시장. 근데 이제 매운 볶음면 시장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나의 카테고리 그냥 만들어 버린 거고 이게 원조가 된 거죠. 마치 코카콜라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잘 통해서 매운 볶음면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신라면도 아니고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랑 그냥 그 매운 볶음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발음하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불닭볶음면인데 미국에서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발음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불닭볶음면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코카콜라가 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네. 불닭볶음면은 대체가 불가능한 약간 그런 카테고리가 됐고, 라면계의 예, 코카콜라. 다만 언제든지 후발주자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농심에 투움바 라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것도 약간 유명하신 비슷한 분이 예. 근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요.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거래요. PER 20배로 좀 비싼 불닭볶음면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농심에 투자할 거냐. 툼바 13배거든요. PER 싸요. 아, 고민이란 이거죠. 예. 근데 코카콜라냐 예를 펩시냐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냐 맥도날드 대 버거킹이냐. 버거킹이냐. 근데 이게 시장이 초기 국면이면 음. 여전히 선두업체를 사야 된대요. 아, 비싸도. 초기 국면이면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초입 국면이래요. 불닭볶음면이 지금 이제 유럽이나 지금 서구 선진국에 아. 지금 침투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럴 수 아니에요. 있지만 그럼 아직도 선두. 예, 여전히 초기 국면인 것 같다 성장.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사이트가. 예. 네. 그래서 선두주자가 이렇게 자리 잡은 시장이 이게 나중에 완전히 대중화될 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긴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삼양식품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 농심이 좋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코카콜라가 어느 정도 자리 트렌드가 잡고 돼버리면은 네, 시장이 펩시도 어느 넓어지니까. 정도는 자리를 차지해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펩시가 점유율이 더 높은 데도 있어요. 코카콜라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고. 일리가 있을 그래서 것도 같아요. 계속 관심은 가져야죠. 그러니까 농심도 관심의 끈은 놓지 마시되 아직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삼양식품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좀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제가 음. 읽어보니까. 그래서 탑픽은 삼양식품 그리고 KTNG 그 담배 여기 두 개를 꼽아주셨지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보시고 뭐 투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진짜 이 매운 볶음면이 이제 미국에서는 하나의 그냥 이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구나. 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버린 글로벌 거예요. 원조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 시장에서 이제 농심이 후발주자로 얼마나 또 선전할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2등의 추격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뉴스로 마무리하니까 좋네요. 네. 세제 개편안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려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 쿠폰 신청했어? 다들 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돈이 좀 풀려서 국내 증시 또 경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체 소비 한 5%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밖에서 써야 돼요. 그럼 어디든 나가야 나가야 돼. 예. 그러면 거기서 쓰는 김에 다른 데 또 소비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승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